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CN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심 속의 핵 공장으로 정해봤습니다. 핵이요? 네, 맞습니다. 핵 공장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데 핵 공장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네, 그 대전에 원자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알고는 계실 텐데요. 예. 그런데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가 대전 유성구 북대전 IC 근처에 있는데요. 예. 이 하나로 원자로가 정지, 재가동, 또 정지,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오는 11월 21일부터 다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이 하나로 원자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요. 말썽이 있었는데 이 하나로 원자로는 연구용 원자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냐면요. 예. 중성자 빔을 활용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주요 연구를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산업 및 희귀질병 치료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전 문제도 있고요. 이른바 이제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원자력 하면 좀 순화된 느낌이 드는데요. 이를 핵이란 용어를 쓰면 좀 더 확실하게 느낌이 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 즉 핵발전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 이 핵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전 세계의 화두로 대두되었고 이후 이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장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진 이 원자로가 대전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보통 원자로가 있는 핵발전소는 그 위험성 때문에 해안가나 주택 지역이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하나로 원자로는 테크노밸리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연구용이라고는 하지만 핵이라는 특성상 이 위험을 얘기하지는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게 이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는, 집적화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연구하니까 왠지 좀 좋은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실제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지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 하나로 원자로의 안전성을 위해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진도 6.5를 견뎌낼 수 있는 외벽 공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설계 과정에서 여러 그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가 있었고요. 이후 원자로 가동을 승인받았지만 6일 만에 그 수조 표면의 방사성 준위 상승으로 수동 정지가 됐었고요. 예. 이후 설비 개선을 거친 다음에
재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다시 시스템 이상이 감지되어서 자동으로 정지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장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마쳤고 이에 따라서 재가동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 폐기물 불법 매각, 무단 반출, 관리 소홀 등 이미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그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이 원자력 연구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서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대전 도심 속의 이 핵시설에 대한 지역 시민들과 정치권의 좀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지요. 네, 이거 예. 너무 등한시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외화, 내화로 정해봤습니다. 외화, 내화요? 네. 이런 한자가 있나요? 네, 외화, 내빈 보통 많이 하죠. 예. 네, 외화, 내화입니다. 그러니까 겉도 화려하고 속도 화려한 이제 그런 걸 뜻하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구청은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중구 선화동 그 옛 충남도청 뒷길에 구청 예산 44억을 들여가지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구의회가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해서 중구는 또 행안부로부터 요청을 했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지만 의회는 여전히 이 사업에 또 다른 행정 절차 문제가 있다면서 상임위 심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런 사업에 의회가 특별히 제동을 걸 이유가 없을 법한데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중구에는 앞서 언급한 그 행정 절차상 이유 이거 말고도요. 예. 그 중구 지역 내 동일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 예상 낭비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구 어남동에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하고 그다음에 옛 충남도청에 있는 그 대전 근현대사 그 전시관에도 대전 출신 독립운동가 37분의 명패가 전시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그 중구의 김현수 부의장은 중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를 들면서 이런 거 만들 돈이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사업이나 미공급 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우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전 출신 독립운동가 명패가 있으니 중북 투자다. 이 논리는 조금 글쎄요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빈약한 논리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의 그 명패만 전시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 대전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에게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대전의 대표 이미지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도 이거 분명히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시가 아닌 그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에서 자체 구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는 좀 높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 내실을 좀 기하는 그런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구 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딴지 걸기식 반대만 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청장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그 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지난번 원구성 파행부터 최근에 성추행 파문까지 의회가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예.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의정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디 대전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사업이 외화, 내화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대전, 충청 지역의 최고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재원 기자의 요즘 mon일 이슈. 이번 달 대전, 충청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유명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의 명언이죠. 네, 이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의 악몽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길을 포기하신 분 금강요정 김종슬 기자와 함께하는 4대강 술래잡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져요. 강바람도 점점 매서워질 것 같은데요. 지내기는 좀 어떠신가요? 며칠 전 계속 요즘에 강에서 계속 잤거든요. 네. 밤에는 겁나 추워요. 그래서 아침 해 뜨기를 많이 기다리는데, 네. 차라리 겨울보다 요즘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핫팩이라도 너무 덥고요. 핫팩이라도 좀 챙겨서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핫팩 정도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안 돌아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핫팩 가지고 다녀야죠. 네, 제가 조만간 가끔씩 놀러 가잖아요. 이번에 핫팩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금강에 있는 세계의 보가 완전 개방됐다 막 이런 뉴스 들었던 것 같아요. 세계 보가 개방되긴 했는데 잠깐 됐었죠. 현재는 하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 아, 그 한순간만 열렸다가 다시 또 닫았군요. 백제보는 열었다가 원래 10월 한 달 동안 열기로 했었는데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4대강 부역자, 관피아 학자들. 네. 그 사람들이 민간합동조사단이라고 해서 안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죠. 수문을 열면은 물고기가 죽는다. 조개가 폐사할 수 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사랑하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2012년도 물고기 떼죽음 났을 때 그분들은 아무도 강에 찾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생각은 수문을 닫아서 물이 썩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먹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0월 한 달 열기로 했던 걸 보름 정도밖에 못 열었죠. 열 때는 아주 천천히 한 보름 동안 안 된다라고 버티다가 억지로 열었고 11월 1일 날 그냥 칼같이 닫았죠. 네, 그 얘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전해주시고요. 금강에 있는 보가 다 없어지면은 이제 사람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기자님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막 불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동차가 뭐 전소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금강변에서? 어제 제가 공주보 자안 쪽에 있었습니다. 자안. 네. 자안 쪽에 있는데 우안 쪽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소방차들이 막 달려가더라고요. 소방차가 달려가요? 예. 네. 소방차가 달려가는데 제가 달려갈 시간이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비밀 병기가 있잖아요. 드론. 금강이. 예. 금강이를 보냈죠. 드론을 띄워서 보냈더니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 산불이 난 걸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더 가까이 내려서 보니까 자동차가 전소가 됐더라고요. 어쩐 일로 자동차가 금강변에서 전소가 됐대요? BMW가 아니까.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워낙 BMW 사고가 많으니까 요즘에. 예. 그리고 오래 사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욕 먹으셨다면서요? 뭐 사진 찍다가 그만 좀 찍어라 개새끼야. 뭐예요 그거는? 그제인데요. 지금 백제보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보강공사. 바지선을 띄우고 거기에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시멘트를 물속에 쏟아붓기도 하고 바위덩어리를 넣기도 하는데요. 보를 보강공사하는 거예요? 예. 보가 밑에가 보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진을 좀 찍었어요, 위에서. 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이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개새끼야 그만 좀 찍어라 하면서 더 심한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오늘 바로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금강보 관리단장
거기 관리부장 직접 만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내가 초기에는 욕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욕을 먹어야 되겠느냐라고 항의를 했죠. 물론 그분들은 작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사실 거예요. 욕 먹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볼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철거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보가 위험하니까 보강공사를 한다. 예. 4대강 사업 2012년도에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보 같은 경우도 올해 한 3번째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보, 백제보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주보는 2009년 10월 SK가 착공을 했고요. 총 공사비 2,081억 정도 투입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엄청나게 투입됐죠. 그랬는데 이제 보 아래쪽 물이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아래에는 시멘트로 물바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 시멘트를 지탱할 수 있게 그런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눌러놓는데요. 그게 우리는 여름 장마가 오면서 큰 물이 지잖아요. 네. 싹 떠내려가는 거죠, 그게. 떠내려가니까 보가 새굴이 나고 누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영속정을 띄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네요. 큰 물이 오면 쓸려 내려가니까. 예. 특히 이제 공주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너무 빨리 공사를 했잖아요. 2년 만에. 네. 우리나라 법에는 겨울철 영하로 떨어질 때는 시멘트 타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상. 근데 4대강 사업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뒷배를 믿고 그들이 겨울에 추워도 이렇게 시멘트 타설을 했죠. 불도저 정신. 네, 맞습니다. 원래 시멘트는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건데 그 굳어지기 전에 얼어버리는 거죠. 네. 그 얼어버리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주보는 초기에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기 꼽죠. 네, 그렇죠. 예, 콘크리트에 주사기를 받고 본드를 접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그 나머지 물바지공, 사석보호공은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실공사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마다 계속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공주보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보강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래자루에 모래를 담아서 자루에다가 강물에 그냥 집어 던지는 식 그 영상도 있습니다. 친환경 공법이네. 물속에 호스를 연결해갖고 그냥 시멘트를 쏟아부리는 그냥 눈가림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여름 장마가 오게 되면 떠내려가고 깨지고 새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네요, 완전히. 전혀 사실은 이런 공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백제보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에 GS건설이 착공을 했는데요. 여기는 좀 더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2,55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이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준공 초기부터 새굴이 발생해서 바위덩어리를 똑같이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해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해서 한 60만 마리가 죽었고요. 당시 백제보에서 GS건설 관계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금강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잘 만들었다. 흠잡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백제보 보강공사는 지난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곳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0.5톤 정도의 바위덩어리부터 1톤 크기 바위덩어리를 대형차 한 30대 분량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거는 근데 2,500억이 들어요, 근데? 아니죠. 보강공사. 지금 하고 있는 보강공사. 지금 하고 있는 보강공사? 네, 지금 하고 있는 보강공사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500억 정도는 백제보를 만드는 비용이고 건설 과정에서
과정에서 들어갔던 비용이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한 30대 대형차 30대 분량을 집어넣고 있고 또 그곳에 부표를 잠수부가 들어가서 부표를 띄우고 그곳에 또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계속 이 보를 존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4대강을 이제 되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또 수문 개방 완전히 했다 이런 뉴스들이 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언론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이 세계 수문이 다 열린 걸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네. 백제보 닫혀 있고요. 공주보도 어제부터 닫았습니다. 물론 여기 뭐 수중조사 하겠다라고 한 며칠간 2, 3일 닫아놓겠다라고 하는데 닫을 때는 누구한테도 묻지도 않아요. 보도도 안 되고 때는 있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문이 열렸다라고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정부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왔을 때는 열리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진짜 열렸나 한번 가서 확인도 하고 열려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로 언론에서 그 이후에 보도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18년 11월 우리 방송 녹음 날짜는 15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금강에 있는 3개의 보 중에 2개의 보는 문이 닫혔다. 하나만 열렸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새 정부에 수문을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지고 물 속에 사는 정수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유속이 있는 여울성 어종들이 살아났다. 네. 특히 피라미 종류가 많이 늘어났다. 라는 보도자를 배포했는데요. 그렇게 할 때만 언론이 오는 거죠. 정부가 먹잇감을 던질 때만 그 먹잇감을 찾아서 언론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 언론만 믿잖아요. 좋아졌는데 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서 보지 않고는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말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일반 대중 앞에서 막 웃고 친절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는데 딱 이제 끝나고 혼자 있으면은 막 성격이 완전히 180도로 돌변하는 뭐 이런 그렇구나. 백제보 같은 경우도 열 때는 아주 천천히 열었다가 닫을 때는 아주 순식간에 닫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초기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수문을 처음에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했다가 이 과정에서 정부는 농민들을 탁했죠. 백제보 인근 농민들, 수막재배하는 농민들이 반대한다. 물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보를 막아서 물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협의체를 팔아서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 물고기 죽을 수 있다, 조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열자 해서 그렇게 한 보름 동안 끌었던 거고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부역했던 부역자 중 한 3분의 1 정도가 승진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까지. 그리고 그 자리 더 높은 자리, 그 옆자리에서 사업 이전보다 더 교묘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반대한다는 진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백제보 인근 농민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자신들도 깨끗한 물로 농사 짓고 싶다라고 정부한테 열어라 라고 했는데 정부는 우리들 얘기를 안 하고 농민들만 팔면서 계속 개방을 늦췄다.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부여군과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수문을 열자라는 제의를 했고 MOU를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농사 짓기엔 너무 더러우니까 저런 물 필요 없고 차라리 수문을 열자. 이런 농민들의 주장인데 정부에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일단 닫자. 그게 농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4대강 조사협의체를 뜯어보면은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중도라고 불리는 학자들. 다 우리 기자님의 절친들이시네요. 아니죠.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빠지고, 반대했던 학자들도 빠지고, 나는 중간에 있어서 말도 안 했던 네. 그런 학자들. 그리고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공무원들, 그리고 군에서 추천한 농민, 어민, 그 사람들을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생색내기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한 서너 명 들어있습니다. 그 민간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이 민간협의체가 다 관 주도고 관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내려서 이 이야기를 할 때 환경단체 서너 명이서 아무리 반대 목소리를 내도 거수기 하면은 바로 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가 꾸려놓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협의체는 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다시 꾸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이제 정권 시작되면서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겠다고 했었고 실제로 그 물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일원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예.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진전이 별로 없고 이 장관도 알겠죠 이런 사실을? 사실 이번에 장관이 또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 나가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내가 장관이 되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환경부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부터 하고 가겠다라고 했죠. 조명래 교수가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요. 네네.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강유의 환경청장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환경부 산하 과장님들도 계시고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있는 데서 야 당신네 장관이 사과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사과하기로 했으면 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는 미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우리도 피해자다. 아니죠. 왜 피해자래요, 자신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했다? 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시키는 대로 했다 위해서. 끌려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거기에서 먹이를 받아먹었던 거죠. 사실 우리 지금 4대강 다큐멘터리 오마이뉴스하고 찍고 있잖아요. 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그 환경부 이만희 장관 같은 경우, 권도엽 장관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입을 열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특히 이만희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물론 전임 정권이 했지만 전임 정권이 잘못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정부는 그대로이니까 정부 책임인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원래 국토부가 사과를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죠. 전임 정권이 했지만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도 해야 되고 환경부도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우리가 그렇게 치잖아요. 원래 밥만 먹으면 건설을 하는 놈들이니까 네. 라고 치잖아요. 하지만 환경부는 우리 밖으로 쳤을 때는 환경단체예요. 그들이 저항하고 그 잘못된 것을 논리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부역했잖아요. 하긴 그러면 당연히 사과하고 가야 되는 거죠. 정부 내에서 보면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역할이 정말 좀 상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부가 맞습니다. 어떤 제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명분을 쌓아주는데 협력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물관리 일원화를 하면서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네, 그랬었죠. 예, 그러면 환경부의 이상이 굉장히 커졌고, 결론적으로 이상이 커졌다라는 것은 돈이 많아졌고, 인력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몸짓이 커지고 그랬으면 사과하고 넘어가야죠. 약속대로.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환경부 장관이 신임이지만 전임이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재벌 오너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숙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4대강 술래잡기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기자셨습니다. 기자님, 예. 혹시 그 환경부 장관에 이렇게 추천되시면은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만약에 추천도 안 되겠지만, 네. 추천이 된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달짜리 환경부 장관을 하고 싶습니다. 예. 딱 들어간 날부터 볼을 다 폭파해버릴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항에 부딪혀서 잘려서 나올 겁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하시겠어요? 통과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 못해도 장관체를 다 주잖아요. 한 달짜리 장관이 돼서 폭파하고 부역한 분들 다 이제 정리하고 한 달이면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무슨 물귀신이네요. 기자님 소식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음 달에도 금강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